소주 한 숟갈에 잡티가 옅어진다고요? 이 말만 들으면 믿기 어렵죠. 그런데 실제로 이 조합으로 10년간 사라지지 않던 기미를 없앤 분이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67세 김영자 씨는 몇 년 전부터 얼굴 양쪽 볼에 짙게 자리 잡은 검버섯 때문에 외출할 때마다 마스크를 벗기 꺼렸다고 해요. 병원에서 레이저 시술을 3번이나 받았지만 잠시 옅어졌다가 다시 진해졌죠. 그러다 지인의 소개로 집에서 만든 소주 2거 팩을 시도했는데요. 놀랍게도 단 3주 만에 피부톤이 한결 밝아지고 거울 속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년 경력의 피부과 전문의 한지윤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건 기미와 잡티는 단순히 피부 표면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저도 처음엔 레이저와 약 처방이 최선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노화로 인한 색소 침착은 피부 깊숙한 층에서 멜라닌이 과도하게 쌓이기 때문에 강한 시술만으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죠. 그래서 저는 수년 전부터 피부의 자연 회복력을 높이는 생활요법을 연구해 왔고 그 과정에서 뜻밖의 조합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드릴 소주 2것 천연 조합이에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도 병원비 부담 없이 집에서 안전하게 기미와 잡티를 옅게 만드는 방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피부가 매일 조금씩 맑아지고 화장을 하지 않아도 환한 얼굴로 외출할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안전한 피부 회복법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주를 피부에 바르면 자극적이지 않나요? 하고 묻습니다. 맞습니다. 소주를 그대로 바르면 알코올 농도가 높아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죠. 하지만 제가 연구한 방식은 다릅니다. 소주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자극을 최소화한 안전한 비율이라 민감한 피부도 무리 없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조상들은 오래전부터 술을 약재로 써왔습니다. 쌀과 누룩에서 나온 천연 아미노산과 유기산이 혈액순환을 돕고 노폐물 배출을 원활하게 하죠. 이 성분이 피부 속까지 스며들면 세포대사가 활발해지고 칙칙했던 피부톤이 맑아집니다. 얼마 전 부산 해운대에 사는 72세 김영순 씨가 병원에 오셨습니다. 양쪽 볼에 기미와 검버섯이 넓게 퍼져 있었고 여러 크림과 시술을 해도 효과가 없었다고 했죠. 이제는 나이 탓이겠죠라던 김 씨에게 제가 소주 조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2주 뒤 다시 오셨을 때 얼굴빛이 훨씬 밝아졌고 거울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진다고 웃으셨습니다. 이 변화의 핵심은 소주의 알코올이 가진 침투력입니다. 일반 화장품은 분자가 커서 피부 표면에 머물지만 소주는 각질층을 부드럽게 만들어 유효 성분이 깊이 전달되게 돕습니다. 또한 알코올이 피부에 닿으면 혈관이 확장돼 혈류량이 늘어나고 산소와 영양 공급이 활발해집니다. 그 과정에서 피부의 재생 속도가 빨라지고 소주는 피부 회복을 돕는 촉매제로 작용하죠. 다만 농도가 너무 높으면 수분을 빼앗을 수 있으니 비율 조절이 중요합니다. 제가 임상에서 확인한 조합은 자극 없이 잡티 완화에 효과적이었습니다. 소주는 냉장보다 실온 상태에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차가우면 흡수가 느려지고 자극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알코올 냄새가 부담스러울 땐 곧 소개할 이것을 섞으면 훨씬 순해집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것은 바로 오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채소로만 생각하지만 오이는 예로부터 피부 진정과 미백의 탁월한 천연 재료로 알려져 왔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도
오일을 얼굴에 바르며 피부를 관리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죠. 오이는 95%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수분은 단순한 물이 아니라 식물이 만들어낸 구조화된 천연 보습 화장품입니다. 피부에 바르면 각질층까지 스며들어 오랫동안 촉촉함을 유지시켜주죠. 그래서 팩을 한 뒤 피부가 부드럽고 매끈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또한 오이에는 비타민C, 실리카, 쿠쿠르비타신이 풍부합니다. 비타민C는 멜라닌 생성을 억제해 기미와 잡티를 옅게 만들고 실리카는 콜라겐 합성을 도와 피부 탄력을 지켜줍니다. 쿠쿠르비타신은 염증을 가라앉히고 열을 식혀 붉은기를 완화하죠. 하지만 오이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좋은 성분도 피부 깊숙이 전달되지 않으면 효과가 떨어지죠. 바로 여기서 소주가 등장합니다. 소주의 알코올이 각질층을 부드럽게 풀어주어 오이의 수분과 비타민C가 피부 깊숙이 흡수될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오이는 영양을 공급하고 소주는 그 영양이 도착할 수 있도록 돕는 셈이죠. 이 두 재료가 만나면 보습진 정미백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소주가 혈류를 촉진하는 동안 오이의 수분이 피부에 흡수되고 비타민C가 색소 침착을 완화합니다. 또 쿠쿠르비타신이 알코올 자극을 중화해 따가움 없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도 구리시에 사는 65세 김정화 씨는 이 조합을 얼굴에 10분씩 적용한 뒤 한 달 만에 얼굴이 환해졌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특별한 시술 없이 꾸준한 관리만으로 충분한 변화를 느낀 것이죠. 결국 소주와 오이는 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완벽한 조합입니다. 피부 속까지 수분과 영양을 전달하면서 자극은 줄이고 재생력을 높여주는 천연 시너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죠. 오이와 소주는 어떤 비율로 섞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제가 여러 환자분들과 실험을 반복해 찾아낸 비율은 오이즙 200ml에 소주 30ml, 글리세린 한 큰술입니다. 이 세 가지가 만나면 자극은 줄고 보습력은 높아집니다. 오이는 껍질째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껍질에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이 가장 많기 때문이죠. 깨끗이 씻어 강판에 곱게 갈아 면포에 넣고 천천히 짜주면 맑은 오이즙이 나옵니다. 2개 정도의 오이에서 약 180ml가량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소주를 6대1 비율로 넣고 마지막으로 약국에서 구할 수 있는 화장품용 글리세린 한 큰술을 섞습니다. 글리세린은 천연 보습제라 소주의 건조함을 잡아주고 오이 수분과 결합해 촉촉함을 유지시킵니다. 모든 재료는 유리나 도자기 그릇에 담아 나무 스푼으로 부드럽게 섞어주세요. 금속 도구는 알코올과 반응할 수 있으니 피하는 게 좋습니다. 완성된 용액은 연한 초록빛을 띠며 오이 향이 은은하게 납니다. 보관은 어두운 병에 담아 냉장 보관, 2주 이내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비타민C가 빛에 약하고 천연 재료는 오래 두면 변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용 전에는 가볍게 흔들어 오이즙과 글리세린을 섞어주세요. 얼굴에 바를 땐 마스크 시트를 이용하면 손으로 바르는 것보다 균일하게 흡수됩니다. 피부에 밀착돼 수분 증발을 막고 영양분이 오래 머물 수 있죠. 이 비율과 과정을 지키면 자극은 최소화하면서도 피부의 촉촉함과 투명함을 오래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비싼 시술 없이도 꾸준히 실천하면 확실한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만든 팩의 효과를 높이려면 사용 온도와 시간, 빈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안은 너무 차갑거나 뜨거운 물 대신 미지근한 물로 하세요. 피부가 따뜻해지면 모공이 살짝 열리며 유효 성분이 더 깊이 흡수됩니다. 세안을 마친 뒤
수건으로 완전히 닦지 말고 약간 촉촉한 상태에서 팩을 얇게 펴바르세요. 마스크 시트를 사용하면 더 균일하게 흡수됩니다. 처음엔 살짝 알싸한 느낌이 들지만 12분이면 안정됩니다. 15분 후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헹군 뒤 보습 크림을 발라 수분을 잡아주세요. 사용 빈도는 일주일에 23회면 충분합니다. 너무 자주 하면 피부 장벽이 약해질 수 있으니 간격을 두고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얼마 전 경기도 평택에 사는 69세 박정숙 씨가 내원하셨습니다. 햇볕에 오래 노출되는 농사일을 하셔서 얼굴 전체가 칙칙하고 기미가 짙었죠. 비싼 시술은 부담스럽다고 하셔서 제가 오이소주팩 사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박 씨는 매주 2번씩 저녁 세안 후 이 팩을 사용했고 한 달 뒤에는 화장을 안 해도 얼굴이 환해졌다는 말을 들었어요 라며 웃으셨습니다. 피부톤이 고르고 밝아진 건 물론 작은 잡티까지 눈에 띄게 옅어졌습니다. 다만 상처나 염증이 있을 때는 사용을 피하고 처음 사용할 때는 팔 안쪽이나 귀 뒤쪽에 소량을 발라 30분간 확인하세요. 이상 반응이 없으면 얼굴에 사용해도 안전합니다. 또 팩을 한 채로 잠들거나 너무 오래 두면 오히려 피부에 수분이 빠질 수 있으니 15분 내 사용 후 즉시 헹구는 것, 이것만은 꼭 지켜야 합니다. 이처럼 기본 원칙만 지키면 자극 없이 피부를 맑고 탄력 있게 가꿀 수 있습니다. 꾸준히 관리한다면 시술 없이도 충분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팩을 언제 하면 제일 좋을까요? 라고 물으십니다. 시간대는 저녁 세안 후 잠자기 전이 가장 좋습니다. 낮 동안 자외선과 미세먼지로 손상된 피부가 회복을 시작하는 때이기 때문이죠. 특히 오후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는 피부 재생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때 오이와 소주의 유효 성분이 세포 속으로 더 깊이 스며들어 효과가 높아집니다. 또한 팩을 하기 전 뜨거운 수건으로 얼굴을 12분 덮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 간단한 습관만으로 피부 온도가 올라가 모공이 열리고 흡수율이 훨씬 좋아집니다. 단 너무 오래 열을 가하면 오히려 자극이 생기니 잠깐만 따뜻하게 해주는 게 포인트예요. 식습관도 중요합니다. 수분이 많은 채소와 과일을 자주 섭취하고 단 음식이나 짠 음식은 피해야 합니다. 몸이 건조하면 피부도 쉽게 메말라 아무리 좋은 팩을 해도 효과가 떨어집니다. 얼마 전 서울 송파구에 사는 63세 이정자 씨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팩은 꾸준히 하는데 효과가 금방 사라진다고 하시길래 제가 식습관과 수면 습관을 함께 조정해 보자고 권했습니다. 이 씨는 저녁 10시 전에 잠자리에 들고 하루 2잔의 물을 더 마시며 오이 소주팩을 일주일에 2번씩 병행하셨습니다. 한 달 뒤 피부가 눈에 띄게 맑아지고 볼의 기미가 옅어졌습니다. 본인도 아침에 세수할 때 피부결이 다르다며 놀라워하셨죠. 결국 피부 관리의 핵심은 균형과 꾸준함입니다. 피부는 한 번의 시술보다 매일의 작은 습관에 더 크게 반응합니다. 팩을 일정한 시간에 꾸준히 하고 충분한 수면과 수분 섭취를 병행하면 비싼 시술보다 오래가는 맑고 건강한 피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생활 속의 관리와 함께 사용할 때 오이소주팩은 단순한 팩이 아니라 피부 회복 루틴의 한 부분이 됩니다. 팩을 잘 만들어도 보관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효과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건 빛과 온도, 공기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에요. 만든 팩은 반드시 어두운 색 유리병에 담고 냉장 보관하세요. 비타민C와 오이의 천연 성분은 빛과 열에 약해 쉽게 산화되기 때문입니다. 실온에 오래 두면 세균이 번식할 수 있으니 최대 2주 이내에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사용할 때마다
깨끗한 스푼으로 덜어 쓰고 절대 손을 직접 넣지 마세요. 손의 온도와 세균이 용액을 변질시킬 수 있습니다. 또 한 번 뚜껑을 열었으면 가능한 빨리 닫아 공기 접촉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얼마 전 대전 서구에 사는 66세 김은자 씨는 팩을 냉장고 문 쪽에 두었다가 효과가 떨어졌다고 하셨어요. 문 쪽은 온도 변화가 심해 성분이 쉽게 변하죠. 그래서 병의 안쪽 선반으로 옮기고 사용할 때마다 소량만 덜어 쓰도록 안내했습니다. 그 후로 팩의 냄새가 변하지 않았고 피부 자극도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보관 습관 하나로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또한 장기간 사용할 때는 주 2회 정도로만 유지하세요. 좋다고 매일 하면 오히려 피부 장벽이 약해지고 건조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봄과 여름처럼 습한 계절에는 피부가 예민해지기 쉬우니 사용 후 반드시 보습제를 발라주세요. 만약 사용 중 따가움이 심하거나 붉은기가 5분 이상 지속된다면 바로 세안하고 중단해야 합니다. 피부가 건강한 날에도 컨디션에 따라 반응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그럴 땐 하루 이틀 쉬었다가 다시 시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작은 관리라도 꾸준히 그리고 안전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게 피부를 오래 건강하게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니까요. 팩의 보관과 사용 습관, 이 두 가지만 제대로 지켜도 피부는 놀라울 만큼 안정적이고 깨끗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이 팩을 꾸준히 사용한 분들 중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사례도 많습니다. 부산 수영구에 사는 71세 이명숙 씨는 6개월 전 처음 이 팩을 시작했어요. 당시 얼굴뿐 아니라 손등과 목에도 검은 반점이 있었고 레이저 치료를 여러 번 받아도 잠시 옅어졌다가 다시 생겼다고 합니다. 이 씨는 매주 2번씩 저녁 세안 후 오이소주팩을 얼굴과 손, 목에 바르는 습관을 들였고 2달 뒤 손등의 색이 고르고 피부결이 매끄러워졌습니다. 지금은 손을 보면 나이가 안 보인다는 말을 종종 듣는다고 해요. 이 팩은 얼굴뿐 아니라 손, 목, 팔 등 노출이 잦은 부위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햇볕에 자주 닿는 손과 팔은 색소 침착이 잘 생기죠. 세안 후 남은 팩을 손등이나 팔 안쪽에 얇게 바르고 10분 뒤 헹궈내면 됩니다. 피부가 한결 매끄러워지고 꾸준히 하면 손등의 잡티가 옅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팔꿈치나 손등처럼 피부가 두꺼운 부위는 효과가 나타나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립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달라지길 기대하기보다 8주 이상 꾸준히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이소주팩은 천연 재료로 만들어져 자극이 적고 피부가 예민한 중장년층에게 특히 잘 맞습니다. 장기간 사용할 땐 사용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피부 상태에 따라 하루 정도 쉬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명숙 씨처럼 꾸준히 관리한 분들은 얼굴빛이 환해지고 피부가 탱탱해졌다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미용 효과를 넘어 스스로를 가꾸는 성취감이 일상에 활력을 주기 때문이죠. 비싼 시술 없이도 꾸준함만으로 충분히 맑고 탄력 있는 피부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팩으로 피부가 맑아졌다면 그 다음은 유지 관리가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한동안 좋아지면 다시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는데 기미와 잡티는 생활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얼마든지 재발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외선 차단제는 계절과 날씨에 상관없이 꼭 발라야 합니다. 흐린 날에도 자외선은 구름을 뚫고 피부에 닿습니다. 외출 전엔 SPF 30 이상 제품을 사용하고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는 모자나 양산으로 한 번 더 보호해 주세요. 세안 후에는 너무 자주 스크럽을 하지 마세요. 각질을 과도하게 제거하면 피부 장벽이 약해져 색소가 더 깊이 침착됩니다.
오히려 보습과 진정에 신경 쓰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얼마 전 전북 익산에 사는 70세 조명자 씨는 여름에 팩을 열심히 하다가 가을에 그만두셨다고 해요. 한 달쯤 지나자 다시 기미가 진해졌고 그제야 원인을 물으러 오셨죠. 제가 자외선 차단과 보습 관리를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드렸습니다. 조 씨는 이후 매일 아침 차단제를 바르고 밤에는 오이 소주팩을 일주일에 2번만 꾸준히 하셨습니다. 2달 후 다시 배웠을 때 피부 톤이 고르고 잡티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습관이 돼서 안 하면 오히려 불안하다고 웃으시더군요. 또 하나 수면 시간도 큰 영향을 줍니다. 밤 11시 이전에 잠들면 피부 재생이 가장 활발히 이뤄지고 그 시간대에 팩을 한 뒤 숙면을 취하면 효과가 훨씬 오래 갑니다. 피부는 하루 관리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의 작은 습관이 쌓이면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햇빛을 피하고 충분히 자고 꾸준히 보습하는 것. 이 3가지만 지켜도 오이 소주팩의 효과는 훨씬 오래 유지됩니다. 지금까지 오이와 소주 그리고 글리세린이 만들어내는 천연조합의 원리와 사용법을 살펴봤습니다. 비싼 시술이 아니어도 집에서 꾸준히 실천하면 충분히 맑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팩으로 자신감을 되찾고 다시 거울 속 자신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피부는 단 하루의 노력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쌓인 정성은 어느 날 문득 눈에 띄는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잠자기 전 단 15분 그 시간을 내 피부에게 선물해 보세요. 그 짧은 습관이 쌓이면 얼굴의 톤이 밝아지고 표정이 자연스럽게 미소 짓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과 안전함입니다. 너무 잦은 사용보다는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자외선 차단과 보습, 충분한 수면을 함께 병행해야 합니다. 피부는 우리가 얼마나 자신을 아끼는지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이니까요. 1달, 2달이 지나면 거울 속 얼굴이 분명 달라질 겁니다. 색이 옅어지고 결이 매끈해지며 아침마다 기분 좋은 변화가 찾아옵니다. 사람마다 속도는 다르지만 포기하지 않는 분들에겐 공통점이 있습니다. 피부가 좋아지니 마음도 밝아졌다는 말이죠. 결국 오이 소주팩은 단순한 미용법이 아니라 내 몸을 아끼고 스스로를 돌보는 마음의 습관이 됩니다. 그 꾸준한 마음이 쌓여 내일의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혹시 지금 거울 앞에서 예전의 내 피부를 그리워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한번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를 시작하는 순간 내일의 얼굴은 분명 달라질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분들이 피부 건강을 되찾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 한지윤이었습니다. 당신의 피부가 내일은 오늘보다 더 건강하고 환하게 빛나길 바랍니다.